상견례. 민정은 한복끈을 매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들 준서의 상견례 날이었다. 21살에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며 살아온 30년. 그 모든 고생 끝에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니 기쁨과 동시에 묘한 외로움이 밀려왔다. 엄마 준비됐어? 그 준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묻어 있었다. 민정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당당하고 싶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할 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서울 한복판의 고급 한식당에서 방문이 열리자 민정의 발걸음이 멈췄다. 자리 맨 앞에 앉아있던 사내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박재호. 30년 전 20살의 어린 신부였던 자신을 빚더미 속에 홀로 남겨두고 사라진 남자. 그리고 지금은 아들의 예비장인이었다. 재호도 민정을 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이 아니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머님, 이쪽이 소연이 아버지 박재호 사장님이세요.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재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민정은 음식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재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30년 전 25의 재호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제대로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쟁이들의 협박은 날로 심해졌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 박재호, 돈 없으면 마누라라도 데려가야지. 민정은 갓 태어난 준서를 품에 안고 떨고 있었다. 재호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민정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과 아이를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빚쟁이들이 애라도 데려가야겠다고 위협했을 때 민정은 결심했다. 그날 밤 아이를 안고 집을 떠났다. 재호에게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 아이만큼은 안전하게 키우고 싶어. 준서 군, 소연이와 잠깐 나가주겠습니까? 어른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아이들이 나가고 재호가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군. 참 기가 막힌 일이야.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없었다. 나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사랑한다면서 한밤중에 도망친 사람이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요. 재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이 떠난 그날 밤부터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악착같이 성공해서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았어요. 며칠 후 민정은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와 만나주세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한강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민정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냈다. 제가 떠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게 아니라 당신의 빚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재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그날 밤 빚쟁이들이 아이까지 위협했어요. 준서를 지키기 위해 도망친 거예요. 다른 남자는 없었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확신했던 재호의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 무슨 얼굴로 연락을 해요? 그리고 당신도 찾지 않았잖아요. 재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로 찾지 않았다. 저는 30년 동안 죄인으로 살았어요. 준서에게도 아버지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민정이 흐느꼈다. 한편 준서와 소연은 부모들의 반대를 감지하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이 심각하게 대화했다.
아빠가 민정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술 드신 적이 있거든. 소연이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야.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부모님들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 사랑에는 변함없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소연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준서 오빠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재호는 딸의 진지한 눈빛을 보았다. 아빠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과거에 얽매여 사시지 마시고. 재호는 민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찻집에서 만난 두 사람의 분위기는 전날보다 누그러져 있었다.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소.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재호가 말했다. 미안하오. 30년 동안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아이들 일은 별개로 생각해봅시다. 우리 감정 때문에 저 애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민정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소연이가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라고 하더군요. 재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6개월 후 준서와 소연의 결혼식이 열렸다. 민정과 재호는 각각 가족석에 앉아 있었다. 아직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원망하지는 않았다. 축하합니다. 재호가 먼저 인사했다. 앞으로 사돈 사이잖아요. 피로 연장에서 준서가 마이크를 잡았다. 특히 저를 혼자 키워주신 엄마 사랑해요. 소연도 말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이에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민정과 재호도 함께 박수를 치며 서로를 바라봤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 때와는 다르게 잘 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는 참 서툴렀죠.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날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우리도 다시 시작해볼까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좋은 사돈으로 좋은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요? 재호가 미소를 지었다. 그것도 좋겠군요. 소연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민정과 재호는 함께 기뻐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나네요. 두 사람은 초음파 화면 속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며 감격했다. 과거의 상처는 새로운 생명 앞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라나는 것뿐이었다.